이거 굉장히 불편해졌습니다. 아마도 요건 조금 업데이트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워치 4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갤럭시 워치가 이름도 바뀌고 모양도 사각형을 했다가 다시 지금의 원형으로 바뀌었다가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많이 바뀌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외관만 바뀐 것이 아니라 OS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정체성을 찾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자, 그럼 전작에 비해서 어떤 점들이 개선이 되고 단점은 무엇인지 3개월간의 사용기를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출격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출격! 자, 먼저 디자인입니다. 디스플레이의 크기는 1.4인치이고 1:1 비율이고 슈퍼 아몰레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전작 대비 해상도가 높아졌는데요. 인치당 픽셀 수가 424ppi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인성도 좋아지고 글자들이 더 작아질 수 있어서 정보들을 한눈에 파악하기가 좋아진 것 같고요. 네이밍이 워치4지만 전작이 워치3는 아니고 워치 액티브 2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크기도 44mm로 동일한 크기이고요. 워치4 클래식이 워치3의 후속이라고 보면 됩니다. 크기도 41mm와 45mm로 나누어지고요. 아무튼 워치4의 디자인이 워치 액티브 2 대비 많이 바뀐 것을 볼 수 있고요. 워치 액티브 2 대비 디스플레이가 플랫하게 바뀌었고요. 사이드에 사선으로 이 다이아몬드 커팅을 해둔 것이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다이아몬드 커팅의 칠이 굉장히 잘 벗겨진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보호 케이스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될 듯 합니다. 자, 크기는 가로폭이 44mm이고 이 세로 길이가 43.3mm입니다. 두께는 9.8mm로 워치 액티브 2보다 얇아졌고요. 무게는 30.3g이고요. 스트랩을 제외한 무게입니다. 자, 후면을 보면 기본적으로 센서의 종류와 배치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이 동일한데요. 체지방 측정을 하는 센서가 새롭게 추가된 것이 변경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봤을 때 볼록 튀어나왔던 부분이 평평해져서 착용감이 전작 대비 많이 개선되었고요. 특히 겨울에 두꺼운 옷을 입을 때 워치 같은 것이 굉장히 걸리적거리는데 그런 점들이 조금은 편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애플워치처럼 사각형 디자인이 아니라서 아무래도 이 측면부가 걸리적거리는 것은 워치 액티브 2보다 더 불편해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각이 져 있기 때문이죠. 44mm라서 더 그런 불편함이 부각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실사용성입니다. 구글의 웨어OS로 바뀌고 나서 사용성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 앱스 화면이죠. 기존에는 이 원형으로 보여주는 UI였지만 지금은 이렇게 위로 쓸어 올리면 앱스 화면을 한 번에 볼 수 있고요. 화면을 넘길 필요도 없이 이렇게 바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의 위젯이라는 명칭이 타일로 바뀌었는데요. 좌우로 보는 것은 동일하지만 이것의 문제점은 버벅임이 심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문제도 AP의 업그레이드로 어느 정도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워치4 출시 초기에는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버벅임도 심했는데 업데이트가 되면서 정말 많이 좋아졌고요. 지금은 거의 버벅임이 없어서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앱스 화면에서 이 카카오톡이 있는데 워치4 출시 초기만 해도 개발 중이라는 말만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 전용 앱을 사용할 수 있어서 알림을 확인한 후에도 대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터치 베젤은 정말 적응하기가 쉽지 않네요. 이렇게 천천히 하면 되긴 하는데 답답함이 있고요. 더 빠르게 하면 너무 빨라서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타일을 볼 때는 스와이프해서 사용했습니다. 타일이 너무 많으면 선택하는 것도 귀찮을 정도로 이런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리고 운동을 하고 있으면 자동으로 걷기나 달리기를 인식하는데 수동으로 전환할 거냐고 물어보는데요. 그래서 저는 항상 수동으로 전환해서 운동을 했습니다. 이것이 왜 편하냐 하면 수동 모드가 자동 모드보다 운동 데이터를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능이 없었을 때는 그냥 자동으로 진행했고 수동 모드는 귀찮아서 거의 사용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속도와 심박수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잘 정리해서 보여주고요. 그리고 운동 강도도 이렇게 구분해서 기록을 해줍니다. 이런 걸 이용해서 패턴 운동을 하기가 쉽고요. 그리고 운동 상세 정보도 정말 다양한 정보를 잘 기록해 줍니다. 유용하게 본 정보는 여기 지금 현재 나오는 총 오르막과 총 내리막 데이터인데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운동 코스를 다양하게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면 측정은 정말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워치포를 이용해서 수면 측정을 하면 잠을 자는데 신경을 좀 쓰게 되더라고요. 잠자는 시간도 되도록이면 일정하게 지키려고 노력했고요. 그리고 수면 중 혈중 산소 데이터도 체크해주고 무엇보다 코골이에서 녹음 기능을 이용해서 현재 내가 코를 고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고 코를 고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도 알 수 있어서 정말 유용했습니다. 그리고 심전도 측정을 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도움을 받았다는 분들도 있어서 신뢰성도 괜찮을 듯 합니다. 하지만 이 사용자 입장에서 편의성도 조금 올려준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애플워치와의 비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으로 불편한 절차와 측정 결과를 볼 때도 전용 앱인 삼성 헬스 모니터링에서만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불편했고요. 그냥 애플워치처럼 건강 앱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또한 삼성 헬스 모니터가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권한 허용 등 설정을 또 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하려고 하다가도 하기 싫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 오류가 뜨는 경우가 많아서 측정 데이터를 얻는 것이 쉽지 않고요. 이런 문제는 워치 액티브 2와 워치 3에서도 계속 있었던 문제점인데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치 4 같은 경우는 체지방까지 추가되어서 굳이 인바디에서 측정을 안 해도 비교적 정확한 체지방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체지방 측정 기능을 넣은 것은 신의 한 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삼성 헬스의 여러 가지 데이터에 대한 요약도 빈약하고 보기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 애플 기기를 사용 안 해봤다면 이런 단점은 분명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이 애플워치를 사용해보고 아이폰에서 건강 앱을 통해서 요약된 정보들을 보고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비교가 되고요. 아이폰의 건강 앱처럼 다양한 정보들을 통합해서 한 페이지에서 많은 정보들을 볼 수 있도록 해주고 데이터의 추세 같은 것을 보여주면 앞으로 내가 어떤 부분을 신경을 써야 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삼성 헬스도 사용자의 편의성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리고 삼성 뮤직에서 음악을 들을 때 이 플레이리스트를 볼 수 없습니다. 이 점은 정말 불편한 것 같고요. 타이젠 OS를 사용하는 워치3나 워치 액티브 2 같은 기기에서는 플레이리스트를 볼 수 있어서 스마트폰을 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물론 바이브나 유튜브 뮤직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이 스마트폰에서는 분명 플레이리스트가 있는데요. 하지만 워치4에서는 이런 게 없습니다. 플레이리스트를 보면서 하려면 갤럭시 워치4로 음악을 직접 다운로드해서 들으면 플레이리스트는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저작권 때문에 제가 소리는 못 켜고요. 자, 지금 플레이한 거는 이 갤럭시 워치4에 음악을 다운로드해서 듣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밑에서 위로 쓸어 올리면 여기 지금 현재 재생 목록이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만 플레이리스트를 볼 수 있어서 이거 굉장히 불편해졌습니다. 아마도 요건 조금 업데이트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 갤럭시 워치4로 음악을 다운로드해서 듣는 일이 그렇게 흔치는 않기 때문에 보통 운동을 하러 나가실 때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가시는 게 일반적이죠. 자, 다음은 배터리입니다. 용량은 361mAh입니다. 워치4의 스펙상 사용시간은 최대 사용시간이 40시간이고요. 거의 일주일 넘게 사용하면서 보니까 8시간 기준으로 하루 종일 외부에서 착용하고 사용하면 거의 40%에서 60% 정도 남으니까 매일 충전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자체 충전기를 사용할 때 기기 자체의 자성이 약해서 잘못 놔두면 떨어져서 충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조금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워치4 같은 경우는 S21 울트라에서도 바로 충전을 할 수 있어서 이런 점은 굉장히 편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갤럭시 워치4가 황골탈퇴한 느낌이 들 정도로 디자인도 바뀌고 OS 자체도 바뀌면서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사고를 우려내듯이 신제품을 출시해도 AP는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버벅임 등 사용상의 문제점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신형 AP가 탑재되면서 성능 향상도 시켜놨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가장 시급한 것은 소프트웨어의 안정성과
편의성을 조금 더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갤럭시 워치 4와 연동되는 삼성 헬스의 개선도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해야 될 듯 합니다. 또한 신제품을 내기 전에 심사숙고해서 전체적인 틀은 바꾸지 않는 일관성 있는 업데이트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상으로 갤럭시 워치 4 리뷰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